그래서 PER, PBR까지도 뭐 추가한 걸로 뭐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주식 종합 차트로 넘어왔습니다. 요거는 주식 종합 차트 지금 요 휠라 홀딩스를 보면서 보시면 요 파란색 화살표랑 요 빨간색 짙은 빨간색 화살표들, 이게 멀티 침체 양봉이랑 멀티 과열 음봉 화살표잖아요. 근데 화살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. 여기만 딱 표시가 됐으면 좋은데 이런데도 표시가 된 게 노이즈가 좀 끼는구나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모든 종목이, 그러니까 멀티 침체 양봉이랑 멀티 과열 음봉, 요거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에 다 잘 맞지만 수치 조정은 조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보너스로 멀티 침체 양봉, 멀티 과열 음봉, 요거는 또 위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신박한 차트 설정에서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 수치들을 봤을 때 지표 변수로 제가 변형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. 그것 중에 이 RSI는 이제 다 그냥 기본 수치만 놔둔 거거든요. 그래서 기본 수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시면서 어떤 게 더 좋은 수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RSI 같은 경우는 저는 30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. 좀 더 길게, 14보다 거의 2배 정도 길게.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막 뜨던 게 좀 많이 사라졌죠. 노이즈가 좀 덜 끼게 됩니다. 물론 여기서 요걸 보고 그래서 매도하면 조금 뼈 아플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아까처럼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마찬가지로 멀티 침체 양봉도 요 RSI를 30으로 좀 길게끔 긴 수치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 여기서 뜨던 노이즈들이 없어지고 이쪽으로만 몰리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수치는 RSI를 이제 14가 기본인데 이제 30으로 바꿔 놓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너스로 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주식 종합 차트 0601, 이거는 기본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만든 차트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, 그 전에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서 키우면서 제공해주는 이 차트에 대해서도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일단은 차트 환경 설정에서 이 지표 이름을 보이게 바꿔놓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. 요거를, 이게 클릭돼 있는 분들은 제가 무더기 화살표가 떴습니다 하면서 화살표가 막 여러 개 뜬 그런 날도 요거가 체크돼 있으면 화살표가 하나로 보여요. 그러니까 요건 항상 체크를 해제하셔야 되고, 여기다 추세선 그은 게 저장해 놓은 게 다 사라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여기 추세선 저장 요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뭐 오른쪽이나 왼쪽에 뭐 좀 여백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백 설정 이런 것들 만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인벨롭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설정을 했는데 그게 너무 차트보다 위에 있거나 너무 아래에 있어서 그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가 막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화면을 이 봉 기준으로 한다. 그래서 봉의 최대 최소 기준으로 한다. 요걸 클릭하시면 이 차트 보조지표들이 위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봉 기준으로 차트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표 이름 요거는 제가 왜 자꾸 꺼놓냐면 이게 여기에 너무 글씨가 많아져서 복잡해서 그러는데, 요거를 일단 클릭을 해 놓으면 처음에 설정할 때는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. 그거가 뭐 요런 거를 클릭을 해도, 이 지표를 클릭해도 되고 이 글씨를 클릭해도 이 지표들이 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, 아예 없는 기본 상태가 된 거고, 거래량도 더블 클릭해서 보면 거래량 이동평균선 요 선들인데, 이런 것들은 저는 일단 안 쓰고 있고, 요 캔들의 색깔은 보통 이전 값을 기준으로 해요. 그래서 이전 값보다 거래량이 터지면 양봉 빨간색으로 표시되고, 이전 값보다 거래량이 작아지면 음봉으로 표시되는데, 그거는 그냥 눈을 딱 보면은 알잖아요.
그러니까 전날보다 더 봉이 큰지 작은지는 이걸 보는 순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의미가 없고, 이걸 가격 차트랑 맞춰줘라.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, 요때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구나.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. 그러면은 요때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구나. 이게 의미가 확 오는데,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요 전날 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보였겠죠. 그래서 색깔은 주가 차트랑 이제 맞춰서 보는 게 좀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일단은 제가 커스터마이징한 제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 좀 기본적인 이평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에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숫자가 기본 수치가 아니고 제가 좀 수정한 수치를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놔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, 일단 5일선과 20일선 이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일주일에 장이 5일 열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5일선이라는 건 일주일 선을 말하는 거예요. 한 달은 4주로 계산을 하면 이게 한 달 선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거는 6개월 선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왜 120이 아니고 125를 썼냐, 이제 물으시는 분이 또 있겠지만, 뭐 120 쓰셔도 됩니다. 120, 240, 뭐 480 이렇게 써도 되는데, 그냥 요 숫자를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 뒤쪽은 장기 기준선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원래 들어가는 장 날수보다 좀 더 길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치를 그냥 쓰고 있고요. 뭐 이 수치 하나하나는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장기냐 단기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6개월 선을 125로, 1년 선을 250으로, 2년 선을 500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4년 선을 쓴다 그러면 1000을 쓰면은 이제 4년 선을 쓸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하는 건데, 그게 아니고 시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, 뭐 고가 더하기 저가를 나누기 2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꿀 수도 있어요. 이것도 한번 바꿔보시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화의 추이를 좀 봐보실 수 있겠죠. 근데 일단은 요거는 종가 기준으로 놔뒀고, 이평 종류는 기본이 단순으로 되어 있어요. 요거는 그야말로 더한 다음에 나눈 거예요. 이 수치들을. 근데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에 조금 더 그 가중치가 들어갑니다. 이거는 이제 수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, 그 지수보다, 그리고 가중은 최근 수치에 더 많은 가중치가 들어가요. 그래서 뭐 기하평균, 조하평균, 이렇게 뭐 삼각평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제일 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단순 그리고 지수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, 단순보다는 지수가 좀 더 수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조금 더 현재 가격에 웨이트를 준다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가중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가중을 쓰면 조금 더 일단은 가중치가 들어간다,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지수로 해서 쓰고 있고, 라인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를 클릭을 해야 돼요. 클릭을 하면 그게 요 색깔이거든요. 요거를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었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요 선에 대해서 설정을 하려면 요걸 클릭하고 색깔을 고르고, 요 몇 포인트짜리 쓸 거냐, 아니면 선이냐, 막대냐, 아니면 원이냐,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게, 요걸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 과열, 요거는 여기다 기준값 1 이렇게 넣어주면 요 밑에 부분이 다 색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확인 누르면 요 밑에가 이렇게 색칠이 되죠. 근데 왜 여기까지 안 되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냐? 그러면 요 선 자체가 이제 2년선 기준으로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캔들이 로딩된 게 600일까지만 로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600 써 있는 게 이 캔들이 600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난 더 로딩할 거야, 과거 데이터도 더 볼 거야, 그러면 요 캔들 옆에 요 모양, 캔들 모양이 있는 요 화살표 뒤쪽으로 돼 있는,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캔들까지 로딩 해줘 라는 뜻이죠. 그래서 연속 조회라고 이렇게 뜨는데, 요거를 클릭하시면
과거 데이터들이 더 로딩이 되면서 이제 2년선이 완성이 되고 색칠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년선을 색칠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 라인 설정에서 2년선에서 기준값 1, 요 과열에 대한 기준값 요거를 없애줄게요. 자,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죠. 일목균형표도 이제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, 이렇게 안 하실 거면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뭐 지표 추가 아니면 지표 겹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표 겹치기랑 추가는 뭐가 다르냐면, 추가라면 여기 밑에 하나씩 더 생기게 돼요, 보통. 근데 겹치기를 하면 그 지표가 지금 설정한 장소, 이게 요 주가 차트에서 했으면 여기 위에다가 지금처럼 겹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차트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이 라인 설정에서 전환선 빼고 후행 스팬 빼고 기준선이랑 선행 스팬 1, 2 요것만 놔두고 사용을 하고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. 기준선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, 구름대를 사실 뭐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다 신뢰하는 지표들입니다. 좀 필수적인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. 눌림 매수할 때 기준선은 아주 좋은 타점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를 판단할 때도 구름대 하나만 보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일목균형표입니다. 일목에 볼 수 있다.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구간에 있을 때는 구름대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추세 구간이고, 이 부분부터는 추세가 바뀌었죠.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. 근데 지금 상승과 하락을 약간 반복하고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아직 완벽하게 방향이 정해진 거는 아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게 쫙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. 근데 그게 곧 올 것 같네요. 왜냐하면 요거가 이 정도 가격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간 거를 갭을 띄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아주 앞으로 우상향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.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고. 그런데 이제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, 뭐 그래도 이 부분에서 물린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이쪽에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, 그러니까 제가 휠라홀딩스를 추천하려던 건 아니고 차트 설정하다가 또 어떻게 이쪽으로 빠졌습니다. 요 이름을 클릭하면 요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이게 생기게 돼요. 이게 매물대라는 건데 10개로 하면 조금 정확하지가 않고, 이걸 좀 세분화 시키면 좋거든요. 100개를 하셔도 되고 한 50개 정도 해볼까요?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막 나오는데, 숫자는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도 하니까 수치는 안 보겠다. 그래서 없애버릴게요. 그러면 요렇게만 나오는데, 이게 의미가 뭐냐면,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거를 거래량 터진 날의 그 종가 기준으로 이걸 옆으로 이렇게 더해 준 거예요. 근데 요 날만 그런 게 아니고 요 날 요만큼 더했는데, 요 날에 여기서 또 거래량이 나온 거를 또 더해주고, 요 날에 거래량 나온 걸 또 더해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화면 안에, 화면이 보이는 곳 안에서 나와 있는 이 거래량들을 주가랑 맞춰서 줄을 세워놓고 다 더한 값이 요 매물대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한 이런 구간에는 매물대가 보통 길겠죠.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이런 봉이 있는 날은 거래량이 이 매물대가 길게 보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횡보했을 때 여기에서의 그 매물대와 이만큼에서의 그 매물대는 그 지지와 저항의 정도가 다르겠죠. 이 꼭대기에 있는 것도 지지 저항이 강하겠지만, 이제 이런 데보다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데 매물대가 저항이나 지지가 강하게 일어나겠구나,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거는 요 화면 안에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체가 다 로딩된 상태네요. 다시 주봉 갔다가 일봉 오면 625 캔들 안에서만 요게
보이는 거고, 이 로딩을 더하면 이 매물대 스케일도 달라지겠죠. 요때가 제일 두꺼운 매물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 휠라올디스가 뭐 2만 원까지 떨어졌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제일 두껍잖아요. 이 2만 원 아래 부분은. 그러니까 아, 여기는 무조건 지지하겠구나.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 2만 원 딱 왔잖아요. 19,000원. 그러니까 여기서 딱 지지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 떨어지는 칼날 이거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매물대를 길게 놓고 보면 아, 여기가 지지가 강하겠는데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를 다 로딩해 놓은 다음에 보면 이 종목이 상장 이후 현재까지의 가장 많은 매물이 어디가 쌓였는지를 볼 수 있고요. 이걸 최근 봉으로 이렇게 보면 최근 것 중에서만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물대 차트도 어디가 지지 저항이 강한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설정해 두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저걸 안 해도 그게 이 주가랑 차트랑 거래량을 보면 그다음에 백두 기준선을 보면 그게 거기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좀 정신이 없어서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지만 이것도 매우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또 기본으로 설정할 만한 것과 뭐가 있을까요? 볼린저 밴드, 예, 요거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죠. 볼린저 밴드도 라인을 이렇게 가서 중심선은 뭐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. 중심선을 일단 저는 체크 해제하고 상한선에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두껍게 3포인트로 할까요? 그 하한선도 색깔을 뭐 같은 색깔로 맞추고 깔맞춤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,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구나. 여기가 하단에서 지지받는구나.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죠. 근데 지금 라인도 많고 이 이평선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정신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를 상한선 클릭한 다음에 선이 아니고 원이다. 하한선 클릭하고 원이다.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점으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복잡한 와중에도 요거는 뭐 이평선이고 요거는 볼린저 밴드고 이거는 구름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요 이평선 색깔이나 이런 것도 저는 빨간색을 6개월로 1년선을 까맣게 2년선을 진한 보라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해놓는 색깔이 있어요. 그거를 항상 맞춰 두시면 조금 더 해석할 때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량 차트 바꿨고 요런 차트 기본적인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렇게 매물대까지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가장 기본적인 차트 세팅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차트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검색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것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제 영상들 참고하시고 이런 게 좋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많은데 일단 뭐 CCI 주봉 돌파 여기 하얀 화살표죠. 이런 것들 보시면 많이 안 떠요. 여기서 한번 떴죠. 여기서 한번 뜨고 여기서 한번 떴네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추세를 볼 때 하얀 화살표 쓰는 거고요. 이 하얀 화살표도 위에 영상이 있죠. 그다음에 뭐 까만 화살표는 호행 BB 쉬프트 수정 요건데 이거는 조금 더 자주 뜹니다. 하얀색보다는 조금 더 자주 뜨고 그 트렌드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이제 스윙 관점에서 볼만한 이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뭐 그럴 때 잡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좋은 지표입니다. 화살표. 그래서 까만 화살표, 하얀 화살표 위쪽에 링크 걸어둔 곳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거 말고도 화살표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
그런데 보면 차트 설정이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화살표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어떤 게 잘 맞고 어떤 게 잘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 뭐 상승 다이버전스 얘네들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, 이거는 저는 회색 색깔을, 이것도 이제 화살표 색깔에 따라서 무슨 의미인지, 전 화살표 나중에 너무 많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. 이게 화살표 너무 많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? 이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도 가능하면 좀 통일시켜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, RSI, MACD, 스토캐스틱 슬로우, OBB 이걸 다 회색으로 맞췄어요. 그러면 다 같은 컨셉의 상승 다이버전스 화살표인데 뭐를 봤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회색 화살표가 여기 떴는데, 그러면은 이제 하락을 하던 주가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딱 잡혔네.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. 다이버전스도 요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투명 캔들 그걸 설정해 볼까요? 처음에 시작할 때 팁을 드렸었던 거, 멀티 침체 양봉, 멀티 과열 음봉, 요거를 일단 수치를 요거를 30으로 한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값으로 저장, 요거를 눌러 놓으면 수치가 바뀌어요. 이것도 RSI를 30으로 바꿔서 기본값으로 저장. 네,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떴죠. 바닥에서, 최바닥에서 떴습니다. 요거도 여기도 최바닥, 여기는 최바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 정도부터 뜨기 시작했고, 파란색 뜬 것도 이제 노이즈 많이 없이 이런 거의 어깨 부분, 여기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요렇게 화살표들을 설정해 보시고, 요런 것들은 다 보조 지표다,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데,